대한민국을 큰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처구니없는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를 두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장소가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특수단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현직이죠. 그리고 정보사 소속의 정모대령과 김모대령까지 이렇게 4명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는데 일단 노 전 사령관이 먼저 햄버거부터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시를 했는데 지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모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통해 정대령에 증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 17일 특수단은 안산 햄버거 가게에 직접 방문을 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당일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로 들어가서 내부의 서버 장비를 촬영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 4명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논의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놀랍지만 햄버거부터 먹자, 햄버거부터 먹고 얘기해보자 라면서 햄버거 집에서 이 계엄이라는 이 정말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이걸 논의했다고요? 그리고 이 계엄을 지시했다는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현직도 아니잖아요. 대체 어떤 인물인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장군 같은 경우는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보사령관도 했고 신호정보인 투스타 때 777 사령관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차장까지 원스타 때 했었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고 김용현 장관하고 친하다 보니까 옆에서 비선 실세로 계속 조언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엄은 오래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보사를 끌어들여서 비밀스러운 공작 작전을 친히 구했다 할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둘이 아주 비선 실세로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금 전역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더 알아듣기 쉽게 제대했어요, 지금.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 민간인 신분이 어떻게 현역 군인한테 계엄이라는 거 이걸 지시할 수 있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상황입니다. 계엄 자체도 내란죄로 굉장히 중대한 불법 행위인데 이를 준비하고 모의하는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자가 군인에게 이렇게 명령과 지휘를 내렸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군 기강 항의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일에 비선 실세가 또 등장했다는 점이 또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전 정부의 정보사령관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포고령이거든요. 이 포고령을 누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이 초안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정황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을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초기부터 중간 역할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내란의 비선 실세이다, 기획자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노 전 사령관이 지난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 정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전송을 하면서 뭐 전역 몇 년 남았느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인사를 빌미로 이걸 해주면 뭐 특진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업무를 지시했다라는 정황도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특수단에서도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보고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노 전 사령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종전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의 어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성을 비춰봤을 땐 네.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른바 계엄 논의를 했던 햄버거 회동 때 있었던 대령 둘 있었잖아요. 그 대령들이 지금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정황이. 그런데 앞서 햄버거 회동 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이 계엄을 논의했던 그 장본인이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국회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김묘성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혀를 내두르실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아니 계엄 햄버거 먹으면서 계엄 논의했던 사람이 모른다고 국회 나와서 답변하고 있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보니까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상호 사령관이 지난 10일에 그 국방위에서 인정했던 사실을 보자면 네. 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 그날 처음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일에 자신은 계엄을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네.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11월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준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11월 중순에 정모 대령에게 직접 문상호 사령관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부분이 뭐냐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선발해서 그 명단을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 이틀 전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네.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조보는 오늘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을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연히 체포해야죠, 진짜. 그런데 저렇게 햄버거 회동이 열렸던 저 패스트푸드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동네에 다 한두 개씩이 한두 개가 여러 개 있는 그거예요,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기사로 다 접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곳이 엉뚱하게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내란에 대한 모의,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장소로 특정된 이 햄버거 가게와 관련해서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픈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러디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계엄 성지이다, 다 잡아서 입속으로 쓸어버려,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 그러니까 좀 분노한 시민들이 좀 재치 있게 저렇게 이 범행의 모의 장소가 이런 햄버거 장소였다는 것을 착안해서 저렇게 이제 패러디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란버거 눈길 끄네요. 내란, 계란이 4개 들었다. 내란버거. 아이고 참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계엄 한정판 햄버거 세트를 출시해라. 네. 내란의 시작, 내란의 본점이 햄버거 가게라니 이런 글들도 있지만요. 네. 이 해당 햄버거 가게 본사 이런 패러디를 보고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다. 네. 해당 매장은 저희의 대리점일 뿐 사실 내란과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관련 상품 출시 계획도 당연히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패스트푸드 지점이 무슨 저들한테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논의하세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꿎게 저기에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